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 현대시 3강 부분에서 뭘 배웠었냐면 정지용의 백록담이라는 시를 통해서 어떤 자연을 등반하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그 자연 등반 속에서 보았던 풍경을 묘사함에 있어 감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노래했던 정지용 씨의 시를 봤었고요. 자, 오늘은 정희성 씨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시인이죠.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고 하는 이 정희성 씨는 특히 민중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희성의 저산이 날더러 하고서 부제가 여러분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골시 운을 빌려. 모골은 박모골 얘기하는 거겠죠? 그 모골시를 빌려서 뭔가 노래하는 시가 있나 보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펜을 드시고 EBS 교재 83페이지를 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는 더 짧게 끝날 것 같아요. 한 10분 안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저산이 날더러 모골시의 운을 빌려 라고 되어 있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정희성 씨의 대표시는 사실 그동안 저문강에 삽을 씻고 이런 시가 좀 유명해요. 그래서 정희성 씨의 시에서 이 삽이라는 소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삽은 일반적인 민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르주아 계층, 그러니까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하층민 혹은 민중들의 모습을 노래했던 사람인데, 이 정희성 씨의 시를 보게 되면 이 민중이 너무 잘 살고 행복해요 이런 시를 노래한 것보다는 이 민중의 어떤 삶의 어려움, 삶의 고통, 어떤 시련, 순환 이런 것들을 좀 노래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시가 뭔가 좀 희망적인 그런 시를 쓰는 것보단 조금 그런 암울한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자 했던, 그래서 다소 좀 암울함을 있는 그대로 좀 묘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정희성 씨라는 이 시인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기억한다면 이 시와 좀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 박모골 씨의 시에 운을 빌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희성 시인이 이 저산이 날더러라는 시를 쓸 때 뭘 참고한 거냐면 이 박모골의 시를 참고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시의 제목이 산이 날 애워싸고라는 시인데 그 시를 연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 혹시라도 무슨 시인지 궁금해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시를 한번 좀 찾아와 봤어요. 자, 요 시예요. 여러분 보면 이 시의 제목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지우고 할게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박모골 씨 시는 아니겠죠. 이 부분은 방금 여러분 보고 있는 정희성 씨의 시 뒷부분이고요. 박모골 씨의 시는 바로 요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이 날 애워싸고라는 시. 그래서 시를 보시면 박모골 써있죠. 산이 날 애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 나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 낳고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애워싸고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됐나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인데 산이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산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따온 게 오늘 보게 될 저산이 날더러라는 시인 거예요. 제목이 나와있잖아요. 저산이 날더러 라고 생략되어 있지만 뭐뭐 해라고 한다. 이게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온 거예요. 재밌는 건 이 박모골의 시는 처음과 끝이 비슷해요. 그죠? 산이 날 애워싸고 이래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해서 수미상관 구조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보게 될 정희성의 시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패러디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패러디를 할 때는 같은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아요, 여러분. 자, 여기는 이 박모골 씨의 시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산이 나한테 명령할 수 없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나, 즉 화자죠. 나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리고 나의 의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산이 날 에워싼 상태에서 밭 갈고 씨 뿌리며 금음딸처럼 딸 낳고 아들 낳고 호박 심면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즐겁게 살고 싶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목월 시의 주제가 뭐인 거냐면 알아두세요. 자연 속에서의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이 박목월 시의 주제예요. 되게 긍정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형식을 빌려오긴 했으나 내용을 빌려오긴 했으나 정의성 시의 시는 똑같이 되어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 토대로 해서 한번 여러분이 오늘 봐야 될 정의성 시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 산이 날더러 하면서 화자 상황 전체 찾아보라는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찾으면 시작하죠. 일단은 보면 알겠지만 화자가 누구냐? 누가 봐도 나죠. 왜? 날더러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산이 날더러. 아, 이 시 역시도 산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구나. 어떤 상황이에요? 산이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뭐 해라 한다 라고 하는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다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뭐뭐 해라 이렇게만 쓰도록 하죠. 자,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으라 한대요. 조금 전에는 좀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야, 흙이나 파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날더러는 삽이나 들라 한대요. 정의성이 아까 씨가 저문강에 삽을 씻고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여기서 이 흙이나 이 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노동을 할 때 좀 우리가 연기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된 노동의 모습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흙이나 삽이에요. 그러니까 흙이나 파먹고 삽을 들고 삽질을 하는 삶은 굉장히 고된 삶이잖아요. 고된 노동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고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파먹으라 한대요. 그럼 나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잖아.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날더러 삽이나 들라하고 쑥굴헝에 박혀 쑥이 되라 한대. 좋은 거 허담하는데 거기에 쑥만 되라 한 거 보니까 내가 되게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나 보다. 아, 어쩔 수 없어. 산이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했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요. 늘 퍼진 날 산은 쑥국새 울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이 화자의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뭔가 지금 암울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쑥국새가 울어요. 그럼 이 새가 운다라는 거는 화자에게 좋은 상황이냐? 그렇지 않죠. 이 쑥국새가 운다라는 것들은 화자의 어떤 암울한 심리, 화자의 심리를 조금 부각한다는 데 있죠. 이 심리 자체가 플러스는 아닌 것 같죠? 약간 마이너스 심리인 것 같죠? 울고 저만치 홀로 서서 날더러는 쑥국새 마냥 그냥 야 울기나 해 라고 한대요. 그리고 흙 파먹다 죽은 아버지가 있나 봐요. 자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 그 굶주림 이 상태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명령을 내렸어. 내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나는 굶주림과 고된 노동에 빠진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굶주림에 지쳐 쑥구렁에 낮아빠진 어미처럼 그러면 굶주림에 지친 건 어미나 아비나 똑같겠죠? 이런 어미와 아비의 이런 굶주림이 나에게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화자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울라 한다. 너는 니네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굶주리며 살아. 그게 너의 운명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한 번 더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다가 좀 더 심한 말이 나왔네요. 죽으라고 한대요. 앞에 쪽에서는 그냥 파먹으라 한다 해서 끝나는데 여기는 죽으라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시에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수미상관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미상관 구조는 완전 똑같은 구조도 있는가 하면 얘처럼 뭔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일종의 약간의 변주가 가르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야, 너 흙이나 파먹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정도로 현재 비참한
들어갈 텐데. 비참한, 아이고. 나와라. 아, 노란색이 안 나오네요. 이제 쓸게요. 이 비참한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죽으라 했다고 했으니까 희망 자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절망스러운 심리. 비참한 현실로 인한 이런 절망스러운 심리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 왜? 가난이라는 것이, 이 힘든 것들이라는 것이 대물림되어서 쭉 흘러나오고 있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자, 정희성 씨는 아까 이러한 민중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쭉 묘사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요 시구나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비참한 현실, 절망 같은 게 좀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하면 뭐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고 뭔가 강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러한 민중들의 비참한 현실을 강조하고 싶었구나.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가 원래 패러디했던 박목월 씨의 시와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죠. 형식상에선 비슷한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아까는 뭔가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과 동경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절망스러운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했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시도 정리 끝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만은 꾹꾹꾹 정리하겠죠? 정리해봅시다. 자, 주제입니다. 화자가 처한 너무나도 힘든 삶의 현실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시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시를 쓰고 있냐면 일단은 전부 다 산이 나한테 뭐뭐 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유사한 구절을 쭉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란 말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두 번째 뭐뭐 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종결 어미가 반복이 되어서 그걸 통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수미상관 구조, 아까 앞에 설명했었죠. 이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비참한 현실을 심화하고 있다. 절망감을 심화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네 번째는 화자에게 말을 전달하는 어투. 요게 이제 아까 박목월 씨의 시 산이 날 애워싸 하는 거하고 얘하고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화자에게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문제 출제할 때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활용하여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 말을 건네는 어투는 보통 화자가 어떤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활용했다. 그래서 산이 나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일반적인 명령적 어투와는 약간 좀 이게 말을 건네는 어투와는 좀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 이 시도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정리 끝. 됐죠?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시 3강 경희성의 이 민중에 대한 고통을 담고 있는 이 시 하나하고 앞쪽에서 그 백록담이라고 하는 정종의 시까지 해서 이 두 개가 엮일 수 있는 건 뭐로 엮일 수 있냐면 두 개의 공통점이 이제 새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쪽에 있는 그 정지용의 백록담은 아까 어떤 새였죠? 앞쪽에서 그 제주 휘파람새 자연물들을 노래한 게 있었는데 이 나번시에서는 쑥국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쑥국새는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앞쪽에서는 말 그대로 자연의 모습, 어떤 풍경을 묘사할 때 쓰는 거였다면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이 우리가 오늘 본 이 저산이 날더라라는 이 정희성의 시 속에서의 쑥국새는 내 슬픔, 그 어떤 심리를 좀 더 부각해주는, 내 안 좋은 상황에 대한 것들을 더 부각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 현대시 4강에서 또 다음번에 만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